네, 정말 길었던 추석 연휴 때보다 저는 이번 주말 뉴스가 심장을 쿵 털어뜨렸습니다. 아침엔 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선입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휴 금요일까지 지난 금요일까지 네, 만약에 금요일에 저희가 만남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만약에 휴가를 쓰셨다면 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셨을 텐데 돌아오시면서 주말 사이 터진 뉴스로 이거 시장 어떡하지 하셨을 텐데 네. 하락은 하는데 제 생각엔 생각보다 강하거든요. 이거 선방이라고 표현을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계좌는 또 상태가 다르니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구만전자 버텨주고 있고 하이닉스 네. 3.5% 네.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자,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된다, 네. 다시 재점화됐다, 많이 들으신 이 뉴스 속에서 시장이 오늘 얼마나 이걸 반영하면서 충격을 받을까? 근데 일단은 지수가 코스피가 1.15%, 코스닥은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분과 함께 좀 시장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네. 우리가 에브리싱 랠리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얘기를 했는데 일단 네.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분께 한번 분석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혁진 차장님 오랜만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혁진 차장입니다. 잘 쉬고 나오셨죠? 네, 쉬어야 되는데 네. 뭐 집에서도 일을 하니까요. 집에서 전업은 치시고 또 운전도 하셔야 생각하는 되니까. 것만큼 모셨습니다. 아, 자, 우리 월요일의 남자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인사를 나누는데 사실 추석 연휴 때도 많은 뉴스가 있었는데 이번 주말에 좀 압축적인 뉴스 그리고 나스닥 급락이 또 나왔습니다. 뉴욕 네. 증시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실제 지금 방송 직전에 저도 이제 사내 전략을 좀 공유를 했는데 네. 자산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굉장히 요동쳤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트럼프의 트윗, 이제 그 트럼프의 SNS가 트루스 시장을 네. 변동시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나왔었던 중국의 어떤 메시지는 네.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나름 변동성을 좀 높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표면적인 부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에 보면 암호화폐 시장이 가장 예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게요. 암호화폐. 예. 네. 자, 그러면 이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수록 나스닥도 같이 좀 덩달아서 높아지는 상황으로 보여요. 자, 이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최근에 한 두 가지 정도를 주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알고리즘 매매가 점점 더 비중을 늘려가는 것 같다. 네. 자, 그래서 즉 사람이 매매하는 것보다도요. 알고리즘, 전자 매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특정 키워드나 특정 자산에 대한 변동성이 다른 자산으로 옮겨붙는 상황이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좀 보여졌다. 자,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어떤 키워드가 시장을 발작시켰는가? 네. 네. 저는 트럼프의 추가 관세율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제가 사실 저는 중장기적이나 한 6개월 텀으로 좀 시장을 보기 때문에 뭐 분봉이나 뭐 시봉 이런 거 잘 안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이 언제부터 발작을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오랜만에 분봉을 봤어요. 그런 날은 좀 분봉을. 보고 싶어요. 네, 네. 언제가 트리거가 됐죠? 맞습니다. 분봉을. 그래서 뉴스 네. 플로우를 보면은 네. 정확하게 트럼프의 SNS 이후 시장이 움직였다. 근데 정확하구나. 거기에 네. 있었던 발작할 만한 키워드는 마찬가지로 관세 100%였다는 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제 여기서 첫 번째 키워드가 촉발이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실제 최근에 보면 미국도 그렇고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고 두 가지 시장이 굉장히 커 나가고 있습니다. ETF 네. 그리고 선물 현물, 선물 옵션. 선물과 옵션. 네, 자 그런 것들이 실제 시장의 어떤 측면에서는 긍정 효과를 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는 상장되는 주식보다도 ETF 숫자가 더 많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개별 종목에 접근이 어려워서 ETF를 사는 그 행위가 개별 종목에 대한 수급을 굉장히 좀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있고 또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시장도 레버리지가 5배, 10배가 굉장히 거래량이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높은 변동성이 간접 투자 상품이나 선물 옵션을 통해서 더 높아진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ETF 시장이 최근에 보면은 이제 ETN 시장으로도 좀 네. 높아지고 있고 또 자산운용사들이 액티브 시장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ETF 시장을 더 공격적으로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첫후에 제가 높은 변동성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앞서서 생각보다 시장이 강하다. 그죠? 선방하고 있다. 예,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여기는 제가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예요?
자, 내가 하이닉스를 살려고 해요. 이건 부담이거든요. 네. 너무 역사적 올랐다. 신고가니까. 자, 근데 코덱스 반도체라든지 아, 그렇죠. 네, 자, 네. 이런 반도체 업종 ETF는 자, 그래도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에 대한 간접 투자가 나름 좀 하방을 막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상대적으로 간접 수급이 들어오면 영향이 좀 높은 기업이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높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증시 보시면 소부장은 올라가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뭐랄까요, 사람 대 AI의 대결, 사람 대 인덱스의 대결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지금 한 9개월? 네, 9개월 정도 그 정도 예, 예. 1월에 돼 가는 했으니까. 거죠. 네. 이제 시장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타코 네. 이거에 굉장히 좀 그렇죠. 아, 맞아요. 약간 학습이 됐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4월 들고. 학습 효과 네.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네. 네. 아, 맞아요. 자, 앞으로 이게 중요한 것이 지금부터 그러면 네. 에이펙 정상회담까지 뭐 한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이제 잊혀졌던 한 가지의 이슈가 있죠. 이번과 같은 겁니다. 저는 이거를 오늘 아침에 열병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열병식이요? 오. 네. 열병식이 보통 뭐죠? 자기의 전쟁 물자를 그러게 한번 쫙, 날을 정해서 네. 한번 다 보여주는 나열하는 거예요. 날이죠.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열병식에서 중국이 보여준 것은 히토류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또 뭘 보여줄지 저는 알 것 같아요. 뭐예요? 배터리, 배터리요. 뭐 태양광, 어.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겠죠. 네. 자, 지금 미국의 안에서 돌아가는 것 중에 중국의 물자가 빠져서 타격이 없는 것은 소비재일 수 있어요. 이건 대안을 가져오면 되거든요. 근데 대안이 쉽게 어려운 것들이 보통 산업재 같은 네. 경우가 되게 어렵습니다. 자, 이번에 히토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앞으로는 뭐 배터리나 태양광 이런 것들도 중국이 열병식 차원에서 보여줄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러면 열병식에서 뭘 가지고 나왔죠? 관세를 들고 나왔죠. 자, 또 있죠. 네. 앞으로 만약에 정말 극단으로 치닫으면 나올 게 하나 있어요. 중국 기업에 미국 상장되어 있는 것들을 제한하거나 아, 그래요? 뭐 빼는 경우들, 자,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극단적으로 이거 약간 핵무기 같은 거죠. 네네네. 예전에 이런 것들 어떤 아, 극단적인 얘기 나올 때 상패 얘기도 있었잖아요. 상패. 맞아요. 와. 예, 그래서 뭐 뒤에 뭐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자,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 왜 할까? 이거는 2018년의 사례를 보면 됩니다. 2018년에도 지금처럼 열병식 같이 네. 상호간에 관세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안 하기로 한 것이 정상회의의 결과였어요.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됐느냐? 정상회의 직전에 한번 패닉이 왔었고, 횡보한 다음에 정상회의 날에 살짝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실망감으로 빠졌다라고 네. 하는 거죠. 자, 이번에도 저는 오늘 방송 그리고 이제 주말 동안에 유튜브를 보면서 네. 무조건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왜냐? AI 반도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실제 오늘 지수가 방어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부터 이제 TSMC나 삼성전자나 실적 발표? 예, 네. ASML까지도 실적 발표 주간이에요. 실적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종목들이 지수 최상위 종목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하. 엔비디아는 TSMC는 대만 가권 지수의 지수 종목들이에요. 자, 그래서 지수는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은 섹터에서도 시총이 낮은 비지수 종목을 공략을 하는 네. 것이고, 또한 AI라고 하는 테마, 오늘 앞에 결론을 다 내버리는데 AI라고 하는 테마에 반도체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네. 반도체가 쉴 때 AI 구현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는 업종들이 있죠. 이게 바로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이번 10월 말까지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말씀해 주신 건 아니고 네. 자료를 보면은 이제 더 좋은 내용들이 그러니까요. 지금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자료도 네. 많고 그러니까요.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많아가지고 네. 자료 제목부터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는요. 돌발 급락 어쩔 수가 없다. 네. 이게 어쩔 수가 없다. 영화 네. 제목. 제가 영화 영화 제목입니다. 봤거든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 예.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많은 영화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는데 이 제목도 생각할 거리가 좀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쩔 수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자꾸 표현을 하는 것이 네. 영화의 큰 맥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2018년도의 결과가 상호 간 일정 부분에 약간 협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걸 안 하기로 한 정상회담 결론이 났는데 네. 지금 우리가 딱 한 또 보름 정도 좀 더 남았는데 그 간에 양국에 어쩔 수 없는
또 하나의 열병식이 좀 있을 수밖에 없고 저는 이번에 주말 동안에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블러핑이다. 블러핑이다. 예, 그렇죠. 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협상으로 결과 끝날 것이다. 네, 이거는 컨센인 거죠. 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중국이 포지션이 바뀌었는가 아닌가요. 트럼프는 왜 발작을 했는가. 만약에 이 히토류 수출 가지고도 중국이 오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좀 매조질하는 이제 이야기를 저는 했고요. 차장님 히토류 이면에는 또 네. 콩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대두, 예, 맞아요, 농민들의 맞아요. 표를 또 의식을 한 게 아닌가 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2018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어쨌든 자 이러한 양국 간 열병식이 그러면 아예 없을 것이냐.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도 상당히 성행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양국 간 협상은 그럼 안 할 것이냐? 하긴 할 겁니다. 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뭐랄까요 유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거지 어떤 단기적인 결론이 나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수의 최상방은 어느 정도 좀 닫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적어도 한 보름 상간으로는요. 그러면 시장이 완전 쉴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동성,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AI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총의 규모들이 조금 낮은 종목들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주 강조하지만 지금은 가격 자체가 최대 리스크이자 최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등락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급락할 때 무서워하지 마시고 급등할 때 포모하지 마시고 반대로요. 반대죠. 급락할 때는 포모에 대비를 해야 되고 급등할 때는 어떤 패닉에 대비를 해야 되는 요 장이 전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씩 네. 좀 다들 좀 볼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네. 제가 왜 어쩔 수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냐. 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불가피했던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이펙이죠. 저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제가 약간 자랑삼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제가 새로운 장표를 들고 오기보다도 예전에 말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말씀을 드려요. 자, 연말에 제가 이런 걸 강조드렸어요. 지금 산업이라든지 이익이나 유동성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증시에 돌발 리스크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치 이벤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제 이번에 촉발된 배경은 바로 트리거의 배경은 에이펙 정상회의였었던 거죠. 자, 이후에 지금 또 중국의 경제공작회의 사중전회가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상관을 앞두고 미국도 물러설 수 없고 중국도 물러설 수 없는 대규모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양국 간의 열병식은 저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러면 투자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이 진짜 무엇일까? 결국에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강공 모드에 나서는 것 같은데 이게 이번으로 끝날까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트럼프가 타코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갑자기 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 그런데 극단 값으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야 될 것인가, 또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되게 애매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전략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트럼프는 이번에 얘기한 것은 100% 추가 관세를 예고했는데 11월 1일부터. 자, 이 11월 1일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을까요? 에이펙. 맞습니다. 네. 결과 보고 얘기하죠. 네. 정상회담 결과 보고 얘기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 자체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나름의 이제 공격을 한 거다라고 볼 근데 수가 사실 있을 것 같아요. 관세 유예 시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예. 11월 8일 정도로 알고 네, 있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정상회의를 트럼프의 정상회담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 이제 그 직전에도 젤렌스키 직접 만나고 그 직후에는 푸틴 직접 만나고 그 다음에는 시진핑을 만나고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실무자끼리 만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어쨌든 의사결정관들끼리 나와서 담판을 하면은 다 해결된다. 그렇죠. 예. 라고 하는 주의예요. 자, 이것이 조금 최근에 보면은 트럼프가 직접 나서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베센트가 가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즉, 베센트 아니면 트럼프가 담판을 짓는 형태를 매우 좋아하는데 그러면 담판을 지으려면 양국 간 너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페널티를 한번 제시를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가 관세를 유예를 모두 정상회담 이후로 직후로 좀 만들어 놨는데 자, 근데 문제는 자, 시진핑도 이번에는 제가 연초부터 중국의 대응이 좀 달라질 것이다.
아군도 모을 수 있고 미국의 수출 비중은 낮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국도 그냥 당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이 히토류에 대한 부분을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나가는 것뿐 아니라 중국에서 나가서 다른 나라에서 재가공되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건데 기술까지도.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가장 최근 업데이트는 이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또 최근 업데이트는 이게 방산이라든지 방위라든지 안보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이제 검토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둔 것이지 미국을 타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뭔가 합의할 수 있는 네. 그 여지는 끝까지는 안 놓고는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네. 극단으로 치닫진 않는데 네. 네. 조금 뭐 좀 좁아. 우리 약간 맞아요. 잘 얘기해 볼까? 예, 예.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이긴 네. 해서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그러면 양국 간에 2018년이죠. 2018년에는 양국 간 최대의 어떤 뭐랄까요 페널티를 얘기하면 양국 간 다 무서울 수도 있었어요. 제가 이게 단순히 타코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네. 자, 왜냐?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이번에 만약에 결과가 상호 간에 이렇게 하기로 어느 정도 약속만 하는 선에서 시장이 흥분할 것인가? 그게 아닐 것 같거든요. 왜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2018년도에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네. 대두 수입. 대두 수입. 예. 근데 지금 중국은 대두 수입을 미국 비중을 줄이고 뭐 호주라든지 브라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약속을 어긴 거죠. 자, 이번에 트럼프만 뭐라고 할 게 아닌 거예요. 둘이서 유예를 두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중국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네. 지금 대두를 가지고 미국의 트럼프의 정상회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상회담에서 대두를 브릿지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약속 안 지키고 이제 와서 약간 협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그러네. 있어요. 자, 그래서 트럼프의 이번 정상회에서의談판은 자, 유예를 두고 이제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거 하기로 딱 정해. 이거는 약속해. 이렇게 할 가능성이 하고자 할 가능성이 매우 네. 높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은 도주로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뭐냐면 자, 지정학 관련해서도 국방 관련해서도 제가 이 3주 전에 얘기했는데 러시아와의 관계가 너무나 가까워졌어요. 네. 자, 그래서 사실 중국이 내가 직접 싸우지 않아도 러시아나 북한을 통해서 이 브릿지를 할 수가 레버리지를 삼을 수가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자, 두 번째로는 자, 이번에 제가 미국이 할 수 있는 중국의 최대 무기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상장 폐지일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는데 자, 근데 이거는 예전에는 도주로를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저는 어디서 좀 단서를 보냐면 CATL이 홍콩 시장에 상장을 했고 네.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자,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홍콩 시장에 상장을 시켜서 달러에 패그된 자산으로 충분히 해지가 가능할 것 같고 실제 그래서 홍콩의 거래량이라든지 홍콩 시장을 상장을 검토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 홍콩은 그래도 중국과 본토와 별도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중국의 후생 뭐 이제 자산 늘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냐? 방법이 있죠. 네. 본토와 홍콩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면 됩니다. 연결시키면 됩니다. 지금은 시장을 뭐 1시간 이렇게 좀 국한돼서 열어놓고 있거든요. 근데 거래량은 대부분 그 시간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뚫어놓으면 네. 사실상 홍콩 시장과 본토 시장을 거의 한 몸처럼 이제 이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양국이 사실 이게 톤들이 좀 더 거칠어질 수 있던 배경은 양국 간 좀 더 무서워진 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저는 지수의 최상단은 좀 당분간 좀 맡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에이펙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금은 더 뭐 예를 들어 배터리나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물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상황이 실제 있었느냐? 네. 그래서 제가 2018년도에 G20 정상회담과 주가 지수를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바로 2018년도 1월부터 트럼프 재임 시기의 주가 지수예요. 2018년도 1월은 무역 전쟁이 시작됐던 해가 2018년도이기 때문에 네. 18년도 주가가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당시 보시면 태양광 관세
관세 25% 발표, 인상 계획 발표 이후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나? 아이러니하게요. 10월 초에 급락이 나왔었어요. 지금도 비슷하죠. 그런 다음에 문제는 다시 반등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레벨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 시기 동안 이제 횡보했었다라고 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정상회담의 결과가 위에처럼 관세를 보류하고 대미 수입 이제 중국의 미국산 수입 확대를 약속하고 그리고 향후에 추가적인 무역 협상을 개시도 약속을 하면서 주가가 올랐다가 실제 이게 조금 부진했었고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럼 주가가 좀 빠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랑 똑같이 움직이기보다는 적어도 저는 요 기간 정도는 횡보하면서 반영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그러면 중국의 삿바 싸움의 이유는 알겠는데 그럼 미국은 지금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노이즈를 만드는 것인가? 여기에 또 하나는 저는 AI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AI는 속도 전쟁이고 스케일의 게임입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중국의 AI 진보를 불편하게 하고, 네. 자, 이런 부분들을 또 마치 일정 부분을 협박처럼 보이게 하면서 미국 기업들은 순환 출자 논란을 각오하고서라도 많은 돈을 투입해서 AI에서 앞서 나가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들 그리고 우리 알고리즘들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참고를 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조금 단순하게 보면 네. 미국이 가장 이제 쥐고 있는 이 카드 네. 중에 하나는 고사양 칩을 좀 네. 되도록 안 주겠다. 그렇죠. 뭐 예. 이런 네. 부분들. 중국은 지금 나온 이제 히토류 뭐 이런 예. 부분이잖아요. 그럼 각자 자립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중국은 고사양 칩을 스스로 이제 네. 그렇죠. 만들 자립을 준비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히토류를 네. 어떻게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속도 면에서 히토류가 진짜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누가 더 예. 빠를지 사실 이것도 좀 아, 상상을 맞아요.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를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 예를 들면 이 반도체입니다. 최근에 DDR4,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들이 올라가고 있죠. 네. 여기에는 단순히 AI 수요 때문만은 아니에요. 공급이 조금 제한되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거든요. 그럼 그 공급이 왜 제한되느냐? 창신 메모리와 같은 이제 중국의 업체들이 최근에 미션을 받은 것 같아요. 야, HBM이 계속 지금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고 있는데 너네 지금 레거시 반도체 생산 그만하고 네. HBM에 올인해. 주력해, 올인해.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캐파가 늘어나는 것만큼 못 늘어나고 있는 레거시 반도체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반사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실제 실존하는 말씀하시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히토류, 이게 어디에 또 문제가 생기냐면 로봇의 생산에 문제가 생깁니다. 로봇 생산이요. 그렇죠. 네. 히토류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모터를 원활하게 또 이제 하이엔드 모터에 더 많은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머스크 같은 경우도 지난 4월이었던가요? 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토류 없는 구동 모터를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MP 머티리얼즈와 같은 미국의 히토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히토류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정제, 재련 기술이 그게 훨씬 이제, 더 중요한 그쵸. 것이다. 네. 근데 이건 또 마찬가지로 기술이 문제라면 또 스케일의 싸움인 거죠. 근데 미국은 돈을 많으니까. 자, 근데 중국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은 이제 중국의 AI를 늦추기 싶어하고, 네. 중국은 미국의 로봇을 늦추고 싶어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간에 좀 삿바 싸움이 있는 것인데, 중국은 창신 메모리의 HBM 개발, 그리고 미국은 MP 머티리얼즈의 히토류 재련 기술 확보, 자, 이런 것들로 이미 시한부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둘 다 막을 수는 없다는 걸 다 알고 그냥 시간만 늦추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그러면 예를 들어 창신 메모리나 네. 뭐 예를 들어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미국의 MP 머티리얼즈와 같은 이런 그 나라의 대한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모르잖아요. 결국에는 엄청나게 그럴 올라가고 것 있어요. 같은데. 네. 자,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배경은, 자, 지수는 분위기 때문에 네, 이 어떤 양국 간의 정치 문제 때문에 상방이 제한되지만, 이 안에 있는 대안이거나 아니면 시총이 낮은 기업들의 주가는 자칫 엄청 올라갈 수가 있다. 왜냐면 스케일의, 아까 제가 문제는 스케일의 문제라고 했다라고 네. 하면은 거기에 많은 자본들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자, 주가가 오르는 게 그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죠. 유상증자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테슬라도 그랬거든요. 네.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니면 뭐 분리상장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실제 금요일 날 MP 머티리얼즈와 같은 주가가 떨어졌으면 이건 패닉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몰랐죠. 15%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지수 상방은 제한,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테마는 살아있는 이런 장을 2018년도의 사례를 빌어서 예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계속해서 그다음에- 싸우고 있는 트럼프와 시진핑 이야기도 좀 이어서 해주시죠. 예. 오늘 목이 좀 그렇죠. 고생을 해서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넥타이를 해서 진짜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환절기예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네. 장표 살짝 보시면은 제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2018년도에도 네. 12월 1일 날 무역 협상을 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바로 직후 한 달 만에 이게 좀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심지어 한 4달 정도 뒤에는 중국이 지금 상황을 과거의 약속을 번복했다라고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미중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은 미중 무역 분쟁의 장기화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10월 말에 있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도 시장이 그 전까지는 크게 뭐 이렇게 빠지게 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이것 자체를 이번 10월 31일 날 있는 에이펙 정상회담을 무조건 낙관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침 아까 제가 앞장에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직후에 중국의 대형 정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모두 다 내어주는 상황도 나오기는 어렵다. 그래서 양국 간의 노이즈는 상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 정치 이벤트 뭐라고 하셨죠? 사중전회, 경제공작회의.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제가 주가가 막 빠질 것 같다, 막 이런 네.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빅스가 정말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주말 동안에 많이 나왔습니다. 네. 30%인가요? 맞아요. 네. 실제 보시면은 과거에 30%에 육박하게 올라갔던 네. 걸 보면 2024년도 엔캐리, 네. 그리고 트럼프 상호가 이제 4월, 그리고 4월. 지금이에요. 아, 지금이군요. 자, 그러면 네. 이 빅스 지수가 시장에 정말 계속해서 부정적인, 그러니까 하락 신호를 작용을 했는가? 항상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이게 보시면 빅스의 20일 이동 평균이에요. 이게 밑에 요 바 차트가 네. 20일 이동 평균인데, 자, 그러면 증시에 일정 기간에 큰 조정을 줬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20일 평균이 20포인트 이상 올라왔을 때, 20일 평균이 20% 이상 올라왔을 때 주가가 상당 기간적으로도 오래 빠졌다라고 네. 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제가 하루 상간으로 20% 가까이 올라온 건 많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항상 그때마다 증시가 뭐 하루 이틀은 빠졌지만 기간이 길게 빠지진 않았죠. 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20일 평균이 20포인트 이상 올라갔을 때인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렇군요. 거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참고해야 될 건 뭐냐면요. 20포인트 이상 일주일 이상 만약에 이제 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혹시 몰라, 어차피 지금 이제 정부 셧다운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몰라를 반영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증시의 추세적인 하락까지는 이어지기는 아직까지 힘들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빨간색 요 레벨을 반드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기간적으로 오래 빠질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 불확실성, 환율 얘기해야죠. 환율이죠. 네.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보시면 원래 해외 증권 매수를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해외 증권 매수액 때문에만 환율이 약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 이번에는 일정 부분 상당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자, 보시면 원래 환율 자체가 높아지면서 해외 주식 이제 매수액이 좀 줄어들었었어요. 이렇게요. 근데 언제 갑자기 늘어나냐면요, 우리 연휴 기간 동안. 근데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거죠. 우리나라의 증시는 휴장인데 미국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AI 이벤트가 빵빵 터졌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주식을 사기 위해서 환전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지금 이제 미중 간 어떤 무역 분쟁이 약간 지지리하게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미국 주식을 높은 환율에서 더 사야 될 만한 가능성은 좀 뭐 앞으로 높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문제는, 자, 그러면 환율이 다시 1,300원 중반까지 간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죠. 제가 연말부터 많이 강조드렸던 것, 우리나라의 환율이 팬데믹 이후 40원에서 50원씩은 매년 올라왔다. 네. 그래서
그 정도 레벨까지 올라가는 것은 시장의 패닉을 야기하지 않고 그러면 올해는 1,450원까지는 뭐 크게 불안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자 그러면 우리가 원화 강세가 구조적으로 될 수 있는가? 그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좀 눈 노멀이지 않을까 싶은 건데요. 자, 그 이유는 결국에는 화폐의 가치는 성장률과 이자율입니다. 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 보시면 자 미국의 성장률은 우리나라랑 26년에 비슷하게 맞춰집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이게 빨아들이는 돈이 미국 밖으로 나갈지 아니면 미국 안으로 흡수가 될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흡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기에 만약에 국채 시장이 안정이 되면 더 빠져나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여기에 문제는 이 우리나라의 또 화폐 가치 생각해 보는 게 화폐를 얼마만큼 많이 뿌려놨느냐. 네. 이게 광의 통화량이라고 해서 M2 증가율로 한번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미국의 증가율이 23년 대비 한 5%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과 한국은 더 많이 늘렸다. 라고 하는 거죠. 네. 화폐가 유동성이 그 나라의 유동성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흥미롭게도 이거를 달러 베이스로 하면요 비슷하게 맞춰져요. 키 맞추기. 그렇죠. 즉 우리나라의 두 가지 측면이 좀 해석이 가능한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는 푼만큼 약세는 되고 있다. 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최근의 재정 기조를 보면은 긴축보다는 그렇죠. 네, 푸는 쪽이죠. 굉장히 좀 많이 푸는 그렇죠. 쪽인 네.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네. 환율 약세가 뭐 별다르게 갑작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그 레벨이 1,450원까지는 그렇게 뭐 걱정할 부분도 아니고 실제 우리나라의 지난달 외환 보유고를 보면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주말 동안 미국 공항에서 우리나라 환전 수수료, 그러니까 환전 환율이 1,700원까지 갔다는 얘기들이 공항에서요. 많았어요. 예, 맞아요. 워낙 공항은 또 비싸기도 그렇기도 한데 너무 비싸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1,700원이야. 예,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렇죠. 단기간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급, 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네.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없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 걱정은 하지 마시되 연간으로 3에서 한 50원 정도의 상승폭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있어 왔다. 예, 라고 말씀을 드려도 저희가 알겠습니다. 시간 배분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예, 예. 듣고 네. 조금 광고 보고 왔다가 남은 로봇 부분. 혁신 게임 뭐 준비하신 게 많아요. 네. 쭉 들어볼 텐데요. 일단 코스피가요 지금 1% 안쪽으로 들어왔네요. 낙폭을 오, 줄였습니다. 코스닥은. 0.9% 양전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양전을 했습니다. 양전한 상황.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 광고 네.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월요일의 남자 이혁진 차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이혁진 차장님과 함께 시장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시장 예상보다 그래도 잘 버텨주고 그럽니다. 있습니다. 네. 0.9% 하락, 코스닥은 0.17%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계속 가볼까요? 네. 예. 네. 자, 그러면 이 시장이 제가 뭐 단기적으로 안 좋은 얘기들을 좀 했어요. 자, 그렇죠? 근데 그럼 시장이 꺾일 것인가?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상단이 약간은 제한이 당분간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3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AI에 대한 확신론자입니다. 그거를 그렇죠.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잠처럼 나오기 어려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누군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 직전에 뭐 자동차 정도 있었겠죠. 네. 사람 대신 더 빨리 가주는. 근데 이번에는 사람 대신에 생산을 해주는 주체가 로봇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AI 지원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 시대에 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투자 자산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함의가 있는 이벤트가 있으면 네. 저는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뭘 반영하느냐. 실적 반영한다는 분들도 많고 밸류에이션 반영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뭐 유동성을 반영하는 분들도 네. 많아요. 하지만 결국엔 저는 혁신을 반영한다. 이게 소비든 트렌드든 기술이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좋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보시면 연휴 동안 사실 제가 이건 제일 먼저 준비를 했던 거고 앞에 했던 것들은 어제 한 겁니다. 원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될지는 몰랐는데 돌발적으로 아하. 악재가 그렇죠. 나와서 돌발이 네.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좀 장황하게 했습니다. 네. 자, 저는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혁신의 함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혁신이 있는 곳에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상향이 되고 그러면 수익률이 결국에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향후에 따라서 실적이 올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혁신의 함수가 가장 큰 건 뭐냐? AI와 로봇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 AI와 로봇이 혁신을 계속하면 주가는 오르는 건데 근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자,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노동자가 필요하죠. 네.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소비재 같은 경우에도 아주 단기적으로 많은 수요자들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AI와 로봇은 너무나 특이해요. 돈이 많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스케일 게임입니다. 음. 즉 이번에도 우리 과거에 AI도 마찬가지인데 AI도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서버를 증설을 하면은 AI 효율이 올라간다. 이것을 사람이 사후적으로 알게 됐었어요. 자, 그런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와 신기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로봇 회사가 존재하지만 이거는 그 어떤 것보다도 대규모 장치 산업입니다. 네. 네, 많은 한 대의 로봇은 필요가 없고요. 100대, 1000대 한 번에 공급되는 공장 뭐 이런 것도 있을 필요가 있고 돈을 쓰는 주체도 이게 그냥 뭐 500억, 1000억 이런 게 아니라 조 단위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대규모 장치 산업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머니 게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AI와 로봇인데 자, 이러다 보니 미국의 자본가들이 득달같이 이 자본을 투입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실제 보시면 손정희 이제 소프트뱅크 회장이 ABB 스위스에 상장된 기계 기업인데요. 네. 여기에 로봇 사업만 빼서 7조 7천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다음 개척지는 피지컬 AI, 결국에는 로봇이라고 선언을 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손정희 회장의 로봇 투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 소프트뱅크, 뭐 그다음에 오토스토어 같은 물류 로봇 기업에도 이제 투자를 했었습니다. 손정희 회장의 로봇 포트폴리오는 협동 로봇, 물류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이 오라클의 AI 클라우드 변신도 굉장히 놀라운데 지금 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모두 AI 에이전트화 하겠다라고 밝혔었죠. 즉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클라우드 서버가 다 바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서버당 들어가는 반도체 숫자도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겠죠, 미래에는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버블 논란이 있으니까 젠슨 왕이 한마디를 했죠. 지금 보시면 6개월 동안 컴퓨팅 수요가 엄청 급증했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한 결국엔 이겁니다. AI를 써본 사람이 다시 백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AI 수요는 계속 꾸준할 것이다. 또한 AI를 계속 하려고 하면은 에너지에 대한 생산이 반드시 필요한데 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 피지컬 AI 로봇 산업에 대해서 테슬라가 옵티머스의 가치가 테슬라 가치의 80%를 그렇죠.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30년까지 100만 대 생산하겠다라고 얘기했죠. 자, 우리가 30년 되면 참 벌어질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보시면 AI와 피지컬 AI 이 시장에 앞으로 많은 혁신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자본가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가장 최근 알트만이 자기가 기고한 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범용 인공지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의 이제까지의 중요도라고 한다면은 학습과 생성이 중요했죠. 그렇죠. 이거밖에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추론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하면은 AGI 범용 인공지능, 그러니까 정말 사람처럼 활동할 수 있는 무언가가 탄생하는 것인데 지금 알트만은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론에 따라서도 AGI 단계의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자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요 GPT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GPT-3가. 그리고 우리는 5단계에 가서는 제미나이가 GPT를 이기는 상황도 나왔었고 그리고 이 단계 그게 불과 2년 만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30년 정도 되면은 로봇의 100만 대 규모의 양산을 앞둔 기업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자, 여러 가지 투자처도 있지만 증시를 이끄는 것은 AI와 로봇과 같은 새로운 혁신 기술일 수밖에 없고 이 혁신은 2030년까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의 노동력보다 자본이고요. 자본을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기업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은 미드 스몰캡이 조금 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초대기업들의 변신에 오히려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차장님 이제 버블 얘기가 최근에 이제 그렇죠. 나오면서 많이 있었죠. 네. 지금 보여주신 그 주요 네.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네. 순환 투자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그 뒤에 네. 순환 투자 우려, 순환 투자 논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붙을 예. 때도 네네네네. 있고 어떤 때는 투자 선순환이다 네. 이러면서 또 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거든요. 네. 뭐 보고 싶을 대로 보는 건지 네. 이걸 같은 현상을 네. 그래서 그걸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음. 이게 여러분들 처음 있는 일일까요? 버블론? 아니요. 혹은? 순환 출자. 순환. 아. 네. 처음이 아닙니다. 음. 자, 예를 들어보죠. 예전에 반도체가 막 그 삼성전자가 파운드를 키울 때 네. 보면 자기네가 수주할 기업에 자기네가 주분 투자를 했었어요. 그죠? 엄청 많았어요, 그때는. 자, 실제 또 하나. 자, 무신사가 최근에 우리 패션업이 엄청 크고 있죠. 네. 무신사는 자기네가 플랫폼에 올릴 기업에 지분 투자를 했었어요. 아. 그렇죠? 이게 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순환 출자예요. 음. 무신사는 심지어 그런 브랜드를 수십 가지 만들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금융적인 것도 뭐 네. 이제 론을 제공한다든지 음. 지분 투자를 제공한다든지 근데 그 기업들이 다시 자기네 플랫폼에 와서 자기네 플랫폼에서 장사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있던 것처럼 고성장하는 시기에는 이게 항상 있는 현상이긴 합니다. 아. 근데 그게 왜 있을까요? 남들보다 빨리 크기 위해서인 거죠. 돈이 필요하고. 예, 그죠? 음. 갑자기 제가 생뚱맞은 무신사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지금은 의류의 새로운 트렌드가 시작이 돼서 빨리 크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에는 네이버 쇼핑도 이겨야 되고 쿠팡도 이겨야 되고 다른 뭐 이제 해외 플랫폼도 이겨야 됩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인수가 제일 빠르죠. 29cm 인수하고 브랜드를 많이 사서 또는 론을 제공해서 자기네 플랫폼에 동참자들 모으는 거예요. 예로 그래서 들자면 고성장을 네. 하는 거죠. 이번에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AI와 로봇은 미국은 중국과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완전 자율 경쟁을 하면은 미국은 솔직히 말하면 집니다. 국가 주도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국가의 재정을 이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리고 국가는 약간 기술적인 장벽을 불합리적으로 불공정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실제 그러면은 이 결과가 없느냐? 있어요. 이미 작년까지 중국은 AI 1등이었었고요. 로봇도 1등이었었고요. 2차 전지도 1등이었어요. 자율 경쟁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은 진입 장벽을 높여주고 중국의 수입을 막아놓고 그렇게만 하더라도 미국의 자본가들이 또 똘똘 뭉쳐서 지금처럼 속도전에 나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고성장하는 산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과거에서도 있었던 사례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도 제가 바로 한 2달 전부터는 버블이라고 하는 논란에 너무 매료되지 말자. 지금부터는 순환 출자라고 하는 키워드에 너무 매료되지 말자. 있었던 일들이다. 네. 심지어 한국에도 엄청 많다라고 어. 하는 것을 뭐 심지어 지금 저기 옆에 있는 현대백화점도 브랜드 엄청 샀어요. 예전에. 지금은 좀 잘 안 됐죠. 죄송하지만. 네네네. 네, 근데 엄청 많이 샀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상황들은 늘상 있어 왔었다라고 하는 네. 것이고요. 자, 그러면 제가 네. 바로 넘어가서 네네. 2026년도에 이 혁신이 되게 많을 텐데요. 넥스트 AI. 네, 맞아요. 이 AI가 기대감으로 끝나면 버블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AI 활용이 좀 더 원활하게 해주는 폰이 있는데 그게 바로 폴더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제 내년이에요? 그쵸. 내년에 나올 26년도. 것들? 어. 26년도에 아이폰 폴더블 네. 이 9월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어. 또한 26년도부터는 옵티머스가 양산을 야, 들어가는데 옵티머스가. 자, 이거 제가 뭐랄까요, 판도라의 상자를 한번 연다. 네. 제가 기업가분들을 만나서 네. 이 미국 테슬라 공장을 방문한 분들도 많거든요. 네. 옵티머스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일하고 있습니다. 야.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혁신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AI가 속도를 만약에 체근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네. 앞으로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빨리 달리는 말에 빨리 내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테슬라 네. 사요? 네? 테슬라 사요? 아니 힌트 줬잖아. 힌트 줬잖아. 여러분까지만 힌트 드려요. 어디 예, 소문내지 예. 말고. 자, 그리고 예. 저는 이 메타의 AI 글래스도 굉장히 주목을 해요. 왜냐? 이제까지는요, 손에 들고 다니는 디바이스에서만 뭔가 바뀌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AI 활용을 위해서 뭔가 손에 들지 않고 또 하나 걸칠 만한 패션템이 있으면 좋지 그렇죠.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레이벤이나 패션 브랜드에서 레이벤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젠틀몬스터. 저게 직구로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많은 예. 분들도 관심 이제까지는 갖고 있더라고요. 오큘러스라든지 네. 뭔가 밖에 다니기 어려웠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에 제약이 됐었던 AI 디바이스는 전 무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26년도에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픈 AI와 같은 또한 구글도 AI를 탑재한 새로운 디바이스들을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 로봇이라고 자꾸 혼재해서 쓰는데 사실 내년부터는 이 피지컬 AI는 로봇뿐 아니라 안경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이제까지 겪지 못했었던 뭐 AI 배지일 수도 있고 폴더블 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변화들이 26년도에 예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버블이라기보단 언블리버블 요소를 찾아 나서는 것이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와중에도 단기로 봤을 때 이벤트죠. 저는 10월 중반부까지는 결국에는 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많은 시선이 쏠릴 것 같고요.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삼성전자 엄청난 서프라이즈 뭐 10조 초반 정도 나오겠죠. 중반 이상 나오면 뭐 서프라이즈일 수 있는데 내일이죠? 예,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주가 오른 마당에 실적 때문에 엄청난 변동성이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냥 주가 하방을 막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월 말로 가면 갈수록 FMC 밀린 CPI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담 정도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월 말로 갈수록 이게 지금 혹시 변동성 이벤트가 나오진 않는지 주춤주춤은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48분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다음 주 매매 전략 키워드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증시예요. 자, 우리 증시에 제가 1997년도부터 장기 패턴, 그러니까 언제 좀 오래 올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올랐을 때 우리나라는 되게 특이하게 패닉 구간까지 갔다가 많이 올라오는 상황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패닉 구간 후 상승 패턴에서는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300일 정도 주가가 올랐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패닉은 12월 정도가 됐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과열권 터치 후 재상승인데, 자,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과거에는 250일에서 400일 더 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과열권인 건 맞습니다. 자, 근데 이 과열권인 업종은 반도체고, 반도체에서도 특정 반도체 메모리 칩 이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수 상방이 어느 정도 단기간에 좀 막힌다고 하더라도 그 바로 밑단에서 먹을 게 굉장히 많은 이런 상황이 장기간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조금 줄었죠. 네네네. 근데 요거는 조금 오해입니다. 거래량이 과거처럼 막 난리가 아니라고 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데 조용하죠, 이상하게 이런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암호화폐가 없었잖아요. 그쪽으로 또 예, 자금이 그 합쳐보면 또 유출이 굉장히 됐구나. 숫자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올라가는데 증시 때문에 뭐 조용하다, 이거는 투자할 자산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너무 이제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보시면 반도체와 이제 지수를 봤을 때 상대 강도를 보면, 자,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최상단까지 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거의 최상단 오기 직전이다.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10월 전후 이제 밸런스는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그러면 돌려막기라고 하죠. 돌려막기가 아니라 돌려막기가 아니라 그러면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어디냐?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 이게 돌려막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지금 보시면 투자가 실제 어디에 좀 많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 끝단에 있겠죠. 그래서 AMD 주가가 좀 많이 반응을 했던 것이고, 근데 보시면 뉴스케일 파워, 미스탈, 그 다음에 피겨 AI, XAI에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시면 모두 약간 범용 AI나 로봇 그리고 에너지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려막는 와중에 최종적으로 가는 돈의 흐름은 로봇이나 에너지에 파킹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주가가 좀 반응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 국가별 전력 사용량을 제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순위 매긴 걸로 한번 대비를 세워봤습니다. 근데 GPT-5가 지금 거의 81위까지 올라왔어요. 국가 단위로. 국가가 아닌데. 맞아요. 뭐 투르크메니스탄이나 크로아티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왔다. 근데 전력 사용량이 만약에 이제 10배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50위 안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GPT 앱 하나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기업의 총량도 아니고 맞아요. GPT 앱 하나가 저 정도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사용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진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가 혹시라도 조금 쉬게 되면 소부장과 함께 뛰어나갈 수 있는 것은 전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그냥 넘어가서 그냥 네. 짤막하게 이 얘기는 제 다음 주 좀 더 자세히 할 텐데 지금 테슬라의 로봇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느냐. 지금 보시면 여기 손 보이세요? 보여요. 그 사람 손처럼 바뀌어 있죠. 아예. 그렇죠.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이걸 해라는 것이 아니라 네. 자, 예를 들어 자, 콜라 어디 있어? 하면은 콜라 없어? 이러면 그래? 콜라는 어디 있냐면 하면서 이제 뭐 지금 실제 콜라는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이러면서 이제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상호작용의 전제는 뭐냐면 추론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테슬라의 로봇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상호작용에 소름 끼치는 결과물이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견자단의 그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맞아요. 예. 이게 지금 뭐냐면 상대가 있고 둘이서 쿵푸 대련을 하는 거예요. 쿵푸 대련을.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요거는 그냥 보조인 거고요. 네. 그냥 진짜 자기가 혼자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상대방이 어떻게 때리고 뭐 피하는지에 따라서 상호작용해서 동작을 합니다. 쿵푸를. 약속 대련이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는 로봇의 우리가 생각하는 레벨이 우리가 보지 않은 한 6개월 정도 상관에도 엄청나게 올라갔다. 6개월 전에 본 거는 이게 이제 이렇게 빨래 처리하는 거거든요. 빨래 개고. 이게 지금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명령에 의한 거죠. 추론에 의한 행동들이 이미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영화 마지막입니다. 같아요. 자, 너무 무섭다. 저 모습은 약간 너무 무섭다. 영화 예. 예. 자, 더 무서운 거는 피겨 AI라는 기업이 있죠. 예. 여기가 이제 오픈AI가 투자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도 피겨 1, 피겨 2예요. 네. 여기까지 우리가 봤죠. 네. 최근에 공개된 모습이 이겁니다. 이거 사람이 탈수로 사람 들어간 게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기업은 지금 서비스용 시장을 타겟하기 때문에 여기 실제 약간 천고 같은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예, 그냥 자기가 알아서 일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즉 빨래통에 넣었다가 시간 되면은 빼서 건조기에 넣었다가 빼서 개는 상황까지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고 또 재밌는 점은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갔다가 여기 서 있죠. 네. 이거 자기가 충전할 충전하는 시간이 거죠, 돼서 지금. 무선 충전하는 겁니다. 발바닥에 코일을 달아가지고. 근데 이건 진짜 무섭다. 예. 그리고 이 친구도 이미 9% 무게 감량에 성공을 했습니다. 위고비 맞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효율도 늘어났고, 그렇죠. 네, 자 그런 부분들도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로봇의 발전 속도가 예전에는 15년짜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1년 만에 2단계를 지금 거쳐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아까 2026년, 2027년에 어떤 네. AI 이벤트를 말씀하신데도 다 로봇이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물류가 들어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제 기억으로는 지게차로 물류를 굉장히 안에서 네. 했다면 그걸 지금 다 이미 물류 서비스가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엄청 무서운데 예. 로봇 전문가시거든요. 다음 예, 예. 로봇 특집 언제 해줄 거예요, 저희? 예, 알겠습니다. 음. 그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자, 요즘에 제가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했냐면, 자 로봇이 손가락으로 뭔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카메라는 여기 눈에 있는데 음. 손이 내가 어떤 물건을 가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피겨 AI에 대한은 여기다 카메라를 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게. 이게 진짜 소름 끼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행동에 음영이 없어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거는 가리는 진짜 곳이야. 여러분들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네. 다음에 네. 앞에 약간 그 거실을 우리가 얘기를 조금 빨리 하고 이런 거. 아니, 네, 아니면 알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나와서 이런 얘기하시고 거를 화요일 날 좀- 안경 쓰고 또 다른 안경을 모습. 써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로봇 전문가 그러니까. 예, 네, 이혁진입니다. 약간 이런 네. 식으로 예, 예. 해주셔가지고 오늘 그런 쪽으로 예. 자문도 많이 다니시고 이러니까 진짜로, 전문가 예. 수준이시니까 한번 너무 또 오늘 네. 할 얘기가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저희가 또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혁진 사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혁진 사장님 지금 로봇 춤 잘 추면 전문가로 인정한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저희가 또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 좀 드리고 네. 저희는 가볼 텐데요. 추석 이후에 뭐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많습니다. 그렇죠. 서울 부동산 가격이 좀 들썩거려서 추가 대책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 아마 네. 정부에서 대책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NH투자증권 정보영 부장님, 음. 뭐 정윤아 부장님, 박지은 부장님께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네. 월세 지옥, 어이구. 대출 절벽,
2040 세대 집 사는 법으로 제발요. 네, 네.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네. 10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동안 알차게 저희가 전해드릴 예정인데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바쁘셔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옷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온라인. 저희가 준비를 네. 하고 있고요. 신청해 주시면 줌 링크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추석 이후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특히나 이사철입니다. 지금 맞아요.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세미나 꼭 신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죠. 자, 여기까지 안내를 드리겠고요. 지수 한 번만 보고 저희 물러가겠습니다. 코스피가 0.9% 하락, 코스닥은 0.2% 상승 네. 이렇게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월요일 걱정도 좀 많았는데 어쨌든 여러분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